오늘은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벡터의 연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어려운 문항에서 이제 내적에 관계된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잘 정리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평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요.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두 벡터의 내적은 크기와 코사인 값,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 준 겁니다. 자, 두 벡터를 내적했는데요.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크기만 있죠. 그래서 실제로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그 결과는 스칼라죠. 예,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라 실수 값으로 나와버려서 스칼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벡터는 일반적인 곱셈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내적이 있고 실제로는 외적이 있지만 우리 교과과정 안에서는 내적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크기와 크기, 그러니까 두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두 벡터의 크기를 구해 주시고,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곱해 주시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하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벡터를 하나 제가 잡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 벡터가 있고요. 자, B 벡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벡터의 그 내적의 연산을 할 때 지금처럼 가볍게 크기와 코사인 값을 곱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기하적인 해석을 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겁니다. 자, 두 벡터 이루는 각을 세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A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죠? 이 값에다가 자,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을 할 때는 수선을 내리셔서 이 크기를 곱해주는 형태로 기하적인 해석이 되겠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 A 벡터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 연장선상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요. 자, 이렇게 수직이 되면 자, 우리가 B 벡터의, 그러니까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먼저 해주시면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에다가 A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는 형태로도 내적이 정의가 됩니다. 많이 보던 모양이죠. 우리가 실제로 여기가 수직이 되고 수직이 되니까 이 내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 존재할 거고요.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우리가 중학 때 배웠던 할선정리라고 하나요? 길이의 곱이 같은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이렇게 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 기하적으로 내려서 찍어서 길이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성분의 곱을 통해서 내적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분만 알 수 있다면 내적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곱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공식이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자, A 벡터가 자, 이렇게 둘까요? A 벡터가 있고요. 자, 우리가 제가 좌표 공간에 넣어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축을 제가 잡았고요. 자, A 벡터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성분 벡터라는 것은 이제 시점을 통일시켜서 이제 표현되겠죠. 시점을 저는 원점으로 놓았고요. 자, A 벡터가 되겠고, 자, 이렇게 B 벡터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성분을 A1, A2, 자, B1, B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우리가 각을 하나 더 정의할게요.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기서 우리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다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미리 정의해 놓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계산을 하려면요. 제가 여기서 먼저 유도하고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A 벡터의 크기, 자, 조금 전에 봤던 공식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크기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곱할 거냐면요. 이 세타를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덧셈 공식을 써서 크기 하시고요. 자,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네요. 자,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적어버리죠. 예. 자,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코사인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는 A 벡터의 크기겠네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 성분 A1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에 자, A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B 벡터의 크기에 성분 B1이 되겠죠. 이제 공식이 보이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곱이 되고요. 더하기 자, 사인 알파면 사인 알파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A 벡터의 크기에다가 A2의 성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2 같은 형태로 B2.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분모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A1, B1, A2, B2라는 성분 간의 곱으로 내적의 공식이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꼭 한번 유도를 해 보시고요. 우리가 특히 이과 수학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을 이해하는 게 암기에도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그 공식을 문제에 적용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요.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으니까 연습장에 천천히 그림을 그리시고 공식을 꼭 유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적의 성질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는 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적이 교환법칙 성립하는 것은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자, 이쪽도 크기 자, 이쪽이 코사인 세타겠죠? 각은 같겠죠?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 실수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 또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같다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면 벡터의 내적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해서요. A 벡터 내적 B 벡터 그 다음에 A 내적 C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합을 먼저 하고 이렇게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분배 법칙도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연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벡터의 내적에 있어서는 결합 법칙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정의가 안 되냐면 일단 A 벡터 내적 B 벡터 우리가 결합 법칙을 하려면 우리가 세 개 일단 연산을 가지고 두 개 연산이죠. 가지고 묶어줘야 되는데 묶고 또 D를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스칼라예요. 벡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과 C 벡터를 내적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칼라죠. 그러니까 벡터끼리 하는 연산이 내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합법칙을 위해서는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성질이 우리가 이제 실수배. 자, 실수배를 먼저 A 벡터를 실수배하고 B 벡터 내적을 해도 되고요. B 벡터 쪽에 실수배를 해주셔도 되고 내적의 값에 실수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성분으로 넣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요. 중요한 것이 이 4번의 공식입니다. 4번은 A 벡터 내적 A 벡터가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A 벡터 내적 A 벡터는 크기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같은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죠. 그러니까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방향 연산보다는 이쪽으로 더 연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연산을 하시다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 크기의 제곱은 실제로는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거죠. 내적.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 연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A 벡터 내적 A 벡터 하면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적을 해주시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 위에 거로 기준으로 플러스 2의 A 내적 B가 되고요. 마지막에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밑에 차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보동순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제곱을 할 때는 지금처럼 내적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벡터 간에 곱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산의 기본 성질을 지금 정리해 봤는데요. 꼭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특히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내적의 공식이 뭐였냐면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은 크기와 코사인 세타였죠. 자, 이제는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 크기를 분모로 내려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 두 벡터가 동시에 0벡터만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분모로 내려주면 우리가 내적에다가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A 벡터의 크기는 성분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루트, 그리고 B 벡터의 크기,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내적을 성분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공식 써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적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이 셋 중에 둘을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 하나 볼까요? 자, 평면 벡터에서 그 내적하고 수직 평행의 관계인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닌데, 자, 두 벡터가 수직이에요. 수직이면 코사인 90도가 0이죠. 그러니까 내적의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까 성분은 A1, B1 더하기 A2, B2였죠. 이 값이 합이 0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벡터가 서로 수직한다? 그럼 내적이 0이에요. 아니면 내적이 0이야 라고 하면 0벡터가 아니라면 두 벡터는 수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평행. 자, 평행은 우리가 앞에서는 실수배로 표현을 했죠. 자, 실수배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내적을 통해서 보면 A 벡터, B 벡터를 내적했을 때 자,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이면 코사인 값이 1이 되고요. 반대 방향이면 코사인 180도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가 실수배가 되면 평행이기도 했지만 내적의 결과가 크기의 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크기의 곱과 같거나 아니면 부호만 다르다면 두 벡터는 평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내적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조금 많았죠. 그래서 한번 잘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주셔서 문제에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편에서는 내적을 구하는 것을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다음에 문제편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벡터의 내적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